이 장면은 독일 정부 회의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한 기술이 테스트에 올랐고 독일 측은 처음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시험 결과로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된 그 결정적 이유를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기술 강국이라고 인식해온 나라입니다. 그 인식은 단순한 자부심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정책, 산업의 방향, 그리고 기술 평가의 기준까지 모두 이 믿음을 전제로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해 정밀 기계, 화학 공정, 에너지 설비에 이르기까지 독일이 쌓아온 기술적 성과는 분명했고 그 성과는 독일 사회 내부에서 하나의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기술의 기준은 우리가 만든다라는 생각이 오랜 시간 의심 없이 유지되어 온 이유였습니다. 그날 회의실의 공기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산업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공식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각국에서 제출한 기술 제안서가 회의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 국가 이름만 보더라도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올라온 제안서는 분량이 많았고 수치와 시험 결과도 매우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회의 초반 그 문서를 끝까지 읽어내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있군요. 한 독일 기술 책임자가 자료를 잠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 마치 자연스럽다는 듯 이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신뢰성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회의실 한쪽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웃음에는 노골적인 조롱도 공격적인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 특유의 여유와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판단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독일 측 기술 책임자들 대부분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술은 주력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격적인 경쟁 상대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교를 위한 참고 사례 혹은 형식적인 검토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회의 자료 곳곳에는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운영 이력 제한, 장기 검증 부족, 리스크 존재. 이 문장들은 마치 자동 입력된 것처럼 한국 기술 설명 옆에 빠짐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적었다기보다는 이미 굳어진 인식이 문장으로 옮겨진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회의를 정리하던 한 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 테스트는 절차상 필요하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의실의 분위기를 정리하듯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회의실의 공기는 이미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일정은 빠르게 정해졌고 회의는 차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 비교 시험이 모든 판단을 뒤집게 될 것이라고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늘 기준을 만드는 쪽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 기준을 따라오는 쪽이라는 확신이 여전히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그날까지도 아직 한 번도 본격적으로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독일 측 실무진은 별다른 논의 없이 곧바로 비교 테스트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 같은 시간. 문서상으로는 어느 한쪽에도 유리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선 독일 관계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보다는 여유가 훨씬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테스트는 중요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이 비교 테스트를 결정의 순간이 아니라 형식적인 통과 절차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내부 평가 문서를 살펴보면 그 인식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설명 옆에는 항상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장기 운용 이력 부족, 대규모 실사용 사례 제한, 예상 가능한 리스크 존재. 이 문구들은 구체적인 수치 분석이나 실험 데이터보다 항상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이 수치는 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해도 곧바로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기 검증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대화에는 논쟁도 토론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같은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기술 평가의 중심에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기준을 만들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그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경쟁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정해진 판단을 절차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 그 정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도 그 인식은 여러 장면에서 드러났습니다. 독일 측 기술진은 기존 자국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한국 기술은 보조 데이터처럼 배치했습니다. 실험 환경 역시 기존 시스템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결론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 말에는 경계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 비교에서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독일의 기존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참고 자료 정도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끝난 게임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독일의 기술평가 시스템은 오랜 시간 자국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평가 항목 하나하나가 독일이 강점을 가진 영역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새로운 방식이나 다른 접근은 리스크라는 단어로 묶여 정리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이 제시한 새로운 구조와 접근법은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평가표 안에서는 항상 한 칸 아래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 구조를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굳이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오랫동안 독일에게 유리하게 작동해왔고 그로 인해 큰 실패를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선 독일 관계자들 역시 이 테스트가 자신들의 판단을 본질적으로 흔들 수 있으리라고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모두의 인식 속에서 이미 끝난 게임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테스트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비교 테스트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언론 공개도 없었고 외부 참관도 없었습니다. 행사는 아니었고 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술진과 관찰자들만이 제어 공간에 모여 차분하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시험 환경은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세팅됐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온도, 같은 전력 조건. 누구도 환경 탓을 할 수 없도록 모든 변수가 통제됐습니다. 독일 측은 이런 절차에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 평가의 기준을 직접 만들어 온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 과정에서도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식만 잘 맞추자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대형 모니터에 그래프와 수치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몇 분 동안은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측 기술 책임자들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메모를 하다 말았습니다. 예상 범위군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험이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프의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차이였습니다. 측정 오차라고 넘길 수 있을 만큼 사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측 기술진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판단할 단계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며 시선을 다시 모니터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그래프는 안정적인 선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쪽 그래프는 같은 조건 속에서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누군가는 메모하던 손을 멈추고 그래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직 누구도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어 공간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측정가 한 번 더 확인해보죠. 이 말이 나오자 다시 한번 데이터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측정, 세 번째 측정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험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독일 측 기술진은 조금씩 말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제어 공간에는 키보드 소리와 기계음만이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조용한 변화가 곧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시험이 계속되는 동안 제어 공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의 변화가 너무 미세했고 아직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측 기술진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수치가 조금 흔들리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표정을 숨겼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지만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쪽 시스템은 같은 조건 속에서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효율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차 범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측은 측정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센서 상태, 전력 공급, 환경 변수, 모든 항목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측정해 봅시다. 두 번째 시험이 같은 조건에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측정에서도 수치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변화를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어 공간에서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농담도 잡담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벗고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고, 누군가는 메모지를 꺼내 수치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숫자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변명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독일 측 기술 책임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마무리하지 않아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비교용이라고 불리던 기술이 이제는 기준을 흔드는 변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여온 결과에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제어 공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풀었고 누군가는 의자에 몸을 다시 고쳐 앉았습니다. 이제 이 시험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결정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큰 소리나
과장된 표현 없이 오직 숫자와 그래프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결과를 외면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속된 시험 결과가 차례로 정리되자 제어 공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유지되던 여유와 확신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치를 읽어내려가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동시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측 기술 책임자들은 더 이상 비교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는 여러 차례 확대됐고 시간 구간은 더 잘게 나뉘어 다시 분석됐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더 분명해졌고 그 차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결론으로 서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제어 공간을 떠나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자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력된 보고서가 차곡차곡 쌓였고 그 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메모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재검토 필요, 추가 검증 요구, 기존 평가 수정 요망. 아직 공식 문서는 아니었지만 이미 방향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누군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괜히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기존 판단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회의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기술평가 체계는 오랫동안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발언은 곧바로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침묵을 깨야 했습니다. 한 독일 기술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곳곳에서 미묘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크게 동의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이 결과는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 수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했고 이 수치를 인정하려면 기존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선택의 기로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세워온 기술평가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침묵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라 결단을 앞둔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회의실에 흐르던 그 무거운 침묵은 단순한 회의 장면이 아니라 독일 기술평가 역사에서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으로 기억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하나의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